It's 데이터 데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한다.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콘텐츠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느끼는 그런 곤란한 점이라든지 또 어려움 그리고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그런 콘텐츠와 이야기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명가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총 4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는 데이터와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N년차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찐후기, 이 데이터 툴 이렇게 사용해 보니 꽤 괜찮았더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할 3명의 데이터 크루 3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승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의 이승수 팀장입니다.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수집부터 MLOps까지 AWS랑 애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준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준서 매니저입니다. 저는 지금 아키텍처 팀에서 아키텍처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병재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방병재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뭐 사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얼굴순으로 뽑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맞습니까? 1, 2, 3입니까? 3, 2, 1입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혹시라도 있는데 있으면 저희가 세미나 세션 끝난 이후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데이터 플랫폼의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구성이라든지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현재 저희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 제가 소속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 이 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제 IT 트렌드에서 발맞추기 위해서 AWS, GCP, 애저 이런 이제 3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SV 솔루션이나 오픈소스 등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지금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ISV 솔루션까지 같이 지원해드리는 이유는 고객들이 이제 단순한 이제 구축을 넘어서 좀 더 이제 자신들의 니즈에 맞게 커스텀하고 최적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앞에 보시는 일단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AWS 제공하는 네이티브 아키텍처들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앞에 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많이 사용하시는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이게 보편적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네. 방금 보셨던 3가지 영역과 동일한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ISV 솔루션과 오픈소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객분들이 이미 단순하게 구축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자신들의 비즈니스 롤, 인사이트에 맞춰서 조금씩 커스터마이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집 처리 영역에서는 클릭 레플리케이트 같은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구하기가 요즘 참 힘든데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 중에서 클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GU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렇게 큰 2개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은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솔루션을 써서
한 군데로 이제 통합해서 편하게 분석하고 AIML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니즈를 또 충족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 많은데 뭔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일반적으로 보는 테이블 형태로는 이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하기 어려우신 그런 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분산 처리가 지원이 되는 그래프DB인 이제 타이거 그래프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숨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담당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들 또 몇 가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기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더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인사이트를 도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이제 less is more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 이게 네. 요즘 IT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면 많이 인용이 되는 단어인데 네. 저만 모르는군요. 아,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의미가 이제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구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레스의 의미고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거를 이제 더 창출해낸다는 의미의 네. 레스 이즈 모어입니다. 그래서 저 문장이 지금 현재 IT 변해가고 있는 트렌드에 좀 일맥상통하는 문장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less is more라는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제 수집 처리, 저장 분석, 그리고 고급 분석까지 이 순서대로 고객들의 니즈는 어떤지, 그 니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할 때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수 팀장님께서 서두 잘 표현해 주셨고요.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수집과 처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뭐 스트링 마이그레이션 에러라든지 실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서 매니저님께서 담당해 주실 건데요. 네, 저는 분석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로 실시간 수집과 처리 부분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아마 핫한 분야일 것 같고 아, 네. 엄청 또 바쁘실 것 같은데 실제 그 고객들 분들 중에서는 기존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옮길 때 네.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당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을 때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뭐 운영 효율성이라던가 뭐 보안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부분을 구축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분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데이터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 유효성 등을 이제 검사하는 데이터 품질 검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를 파악하고 원인 파악한 뒤에 이상치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들 주로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 지원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시간 데이터일수록 이런 데이터의 품질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들쭉날쭉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널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뭐 널값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뭐 좀 더 제가 도메인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가 막 갑자기 오를 때 뭐 이런 것들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집 처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less is more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IT 전문성이 레스이고 more는 편리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레스하다는 거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소 적어도 네. 괜찮다는. 다소 적어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약간 비전문가가 해도 크게 문제 없다. 예,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네. 뭐는 뭔가요? more는 편리성인데 개발 편리성과 이제 관리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구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그런 IT 전문성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잘하는 도메인에 뭔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더 나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전문가를 다 내재화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IT 개발 인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네. 않고 시간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라면은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좀 더 편리한 도구를 찾아서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준서 매니저님의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것 중에서 또 장애 복구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애 복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네. 저도 사실 전 직장에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부분에 대한 운영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트워크 문제나 아니면 컴퓨팅 용량의 이제 초과로 인해서 오류가 종종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면은, 원인 분석을 이제 로그를 읽어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그 트래킹하고 에러가 난 시점부터 다시 수집을 실시합니다. 다시 수집을 한 뒤에는 이제 소스와 타겟이 이제 데이터가 맞는지, 데이터 유실이 없는지, 중복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관련 부서와 이제 소통을 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물론 장애 복구에 대한 운영자 매뉴얼을 드리고 있지만 에러 로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써본 클릭 레플리케이트 ISV 솔루션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클릭 레플리케이트의 리커버리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레플리케이트 서버에 있는 이제 CDC 로그를 읽어서 자동으로 복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관리하기 편해지고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 IT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서 매니저님께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취합했어요. 그 다음에 취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당연히 끝나지 않고요. 저장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데이터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의미 같은 걸 찾아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든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매출을 늘린다든지 이런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앞에 수집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형태가 되어옵니다. 요즘은 이제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활용에만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솔루션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솔루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솔루션이 어떤 건가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하나로 이제 소개드릴 솔루션은 데이터 브릭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데이터 브릭스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었고, 네.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저 솔루션을 이제 기술을 전담하고 있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오픈 소스인 이제 델타, 스파크, MLflow라는 이제 세 가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크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AWS Azure 그리고 GCP까지 이렇게 세 개의 클라우드 위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클라우드에 이제 종속되지 않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지금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신 고객분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 같은 형태로 많이 구축을 해 놓으셨을 텐데 데이터가 늘어나고 목적성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겠죠.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델타 레이크라는 걸 활용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서 한 곳에서 통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다 데이터에 접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안상 위험하니까. 맞아요. 뭐 A라는 조직은 이 데이터만 보고 B라는 조직은 이 데이터만 봐야 되는 이런 식의 접근 관리나 거버넌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해서 데이터브릭스가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좀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게 네.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의 각각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에 잘 접근하고 또 권한이라든지 권한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데이터 브릭스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사실 그렇게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데 맞아요. 도출하는 것도 도출하는 거고 좀 제한 시간 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간도 적절한 중요하죠. 시간 내에서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쿼리하거나 코드를 돌리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크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파크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통합된 환경 아래에서 자유롭게 최적의 시간 안에 분석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제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솔루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것만이 아니라 사실 MLflow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 브릭스 안에서 이제 AI ML 학습을 하거나 ML 옵스 환경까지 구축을 해서 네. 엔드 투 엔드로 다 묶어버릴 수 있는 이런 네. 통합 솔루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해외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들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해외 사례도 몇 가지 준비했고요. 네. 사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브릭스로 국내 고객 대상으로도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그 레퍼런스에는 제가 전부 프로젝트 구축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깨가 이거 올라가셨습니다. 아, 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미디어랑 게임 산업 쪽입니다. 미디어나 게임 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이제 음성, 뭐 사진, 아니면 게임 로그, 아니면 고객들 리뷰 네. 이런 데이터들인데 엄청난 데이터죠. 여러 가지 의미로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발생하는 양도 엄청나고 네. 발생하는 속도도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유저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랑 인사이트를 뽑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군입니다. 맞습니다. 스파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브릭스가 지금 게임이랑 미디어 산업 쪽에서 앞에 보시는 뭐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라이엇 네. 게임즈 등을 네. 지금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사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수천만 명의 글로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유명한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를 쓰기 전에는 기존 플랫폼의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뿐더러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성능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던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셨는데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면서 줄여나셨던 아까 말했던 레스의 영역은 이제 스파크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까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성능 문제를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해소를 하셨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을 데이터브릭스로 만드셔서 통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레스로 줄이셨다면 기존에 없었던 건 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축된 시간을 이제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실 수가 있었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셨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바로 세워서 실행할 것인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리소스를 더 투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앞단에서 했던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게임 산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했다면 또 사실은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도메인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게임 산업도 역시 핫하지만 좀 더 핫한 네. 리테일 쪽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수 팀장님께서는 핫한 도메인만 담당이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리테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리테일이야말로 정말 넓은 산업의 폭을 갖고 있고 네. 폭이 넓은 만큼 고객군도 정말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고객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도 원체 다양하고 다양한 데이터에 맞춰서 분석해야 되는 방법, 뭐 예를 들어 안전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수요일을 예측한다든지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예측하는 등 분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도 다양하고 분석해야 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나 환경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통합 환경이 리테일 산업에서 계속 인지가 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AI, ML 학습과 네. ML 플로우 기반의 ML 옵스 환경도 구축할 수 있어서 요즘 리테일에서 뭔가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맞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브릭스가 이제 핫한 네.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류 쇼핑몰로 굉장히 유명한 고객인데 아, 쇼핑몰. 네. 네. 이 프로젝트도 제가 직접 구축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니즈가 명확하셨던 고객이었어요. 네. 데이터 전문가부터 네.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 이제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에 다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아, 네. 네,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술이 없는 사용자도 편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니즈가 있으셨는데 그런 환경이 일단 없었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나 효율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자고 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맞습니다. 자고 난 수준이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해도 엄청나게 쌓이셔서 그러겠죠.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쓰셔서 네.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기능을 써서 직무별, 뭐 직업별, 아니면 개별적으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권한 관리를 쉽게 해서 그거에 대한 리소스랑 시간을 줄이셨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파이프라인 코드도 이제 브릭스에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릭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재구축하시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축된 걸 통해서 데이터 기술 없는 사용자도 이제 쉽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네.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해서 접근성 향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직 전체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토록 네. 만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네.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높으시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구축뿐만 아니라 네. 뒤에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운영까지 계속 같이 해드리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계속 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끝난 다음에 연락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자, 요즘 핫한 DB가 있다면서 그래프 DB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드리면은 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벌텍스, 엣지,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짧게 더 설명드리면은 벌텍스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의미하고요. 노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엣지는 이제 이 데이터 오브젝트 간의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래프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DB라는 명칭이 붙였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RDB하고 어떤 비교했을 때 네.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벌텍스, 엣지라는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 형태 또는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오브젝트가 함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다수의 조인 또는 이제 다수의 관계대수 연산을 네. 좀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DB를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또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내용도 좀 추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복잡하게 연결된 데이터 세트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 데이터나 이제 은행 거래 데이터가 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조인문을 포함한 쿼리나 이제 다수의 관계대수 연산이 요구되는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 간의 패턴 탐지 또 그러니까 복잡한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제 속도, 성능, 정확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기 힘들었던 이제 그런 데이터 안에 숨은 관계들을 이렇게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테이블 또는 키 밸류 형태로 저장되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근본적으로 자료 구조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조인문을 포함한 쿼리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수의 관계대수 연산을 수행하는 쿼리를 실행할 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이제 원하는 분석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보안 리스크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소스 및 타겟 IP 간의 연결을 이제 시각화하고 그래프 구조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등 이들의 이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제 침입을 탐지하거나 기타 사이버 보안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거래 데이터 분석에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금전 거래를 통한 이제 고객 간의 관계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돈 세탁 패턴이라던가 사기 탐지라던가 이상 거래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이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거 그래프라는 솔루션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제 은행 거래 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외환 이상 거래 탐지를 주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다수의 고객이 다수의 계좌를 통한 이제 돈의 흐름을 좀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고객 간의 관계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후에는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제 고객 간의 이제 커뮤니티도 탐지할 수 있었고, 네. 그 커뮤니티 내에 이제 인플루언서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래프가 이제 사람, 그룹 및 공유 콘텐츠, 포스팅, 댓글, 리뷰 등의 이웃을 거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그 다음에 관심 제품을 추천하거나 가족, 친구, 그룹 간의 영향 패턴 변화를 감지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고객 거래 데이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동과 위치 지점 간의 데이터, 지능적 연결을 잘 처리하고 최적화해서 서비스해야 하는 물류 유통 공급망 데이터 등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DB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뭐 다른 메시지가 또 있으신가요? 그래프 AI ML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기계학습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많이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포인트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많이 기계학습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래프 피처 아니면 그래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을 추가하여 이제 학습을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게는 3%에서 5%, 많게는 10% 정도의 모델 그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들로 인해 실제로 엄청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기술 지원도 많이 하고 트러블 슈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생겼던 이제 고충이나 이런 고민들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딱 일치했던 부분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 솔루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영역에 이제 특화되어 있거나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ISV 솔루션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걸 하시더라도 네.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나 고민들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조합, 솔루션 간의 이제 최적화를 가지고 있는 조합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영역들이, 니즈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만족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솔루션이 너무 또 헤비해지지 않습니까? 딱 자기에 맞는 뭔가 솔루션과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ess is more가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줄여서 없는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좀 더 이제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그런 최적화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게 요즘 알겠습니다.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오늘 데이터 크루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목표는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방향성들을 실제 필드에서 경험해 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방법에 이런 솔루션, 이런 어프로치가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좀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저희도. 자,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less is more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마무리로 세 분의 less is more가 뭔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수에게 less is more라.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사실 요즘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일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less is more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다이어트다? 네,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없애가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다이어트처럼 몸의 군살을 없애면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라고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서 매니저에게 less is more라. 저에게 less is more란 압박이다. 뭔가 이게 무슨 네. 말인가요? 네. 미래에 가면서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무어가 네. 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좀 뭔가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less is more는 압박이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좀 받으시나 봅니다. 아예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 매니저에게 less is more라. 아, 제가 생각하는 less is more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IT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발전할수록 이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효과적인. 네. CEO분들 다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데이터 크루분들과 아주 흥미롭고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에 대해서도 좋은 인사이트 받았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데이터 크루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고요. 데이터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It's Data Day, 데이터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한다 세션, 세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질문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열심히 드렸는데 너무 많으셔서 답변 다 못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세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날 오후 2시고요. 이번에는 AI, ML 프로젝트 좀 해본 엔지니어들의 경험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AI, ML 핫하죠? 관련된 내용으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